안녕하십니까. 하미남 TV 운영하고 있는 하미남 심윤석입니다. 하미남은 하남의 미친 남자의 줄임말이고요. 오늘 하미남의 들이대는 하미남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앞서 지금 제가 요건 셀카로 찍고 있는데요. 셀카로 찍고 있는 곳이 이제 며칠 안 남아서 5월 달에는 다른 곳에서 이제 아마 찍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겠죠. 어떻게 바뀌게 될지 기대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들이댈 대상은 4월 10일 총선 그 이후 하남시 정가라는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4월 10일 날 제21회 총선에서 치열하게 접전을 펼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쳐서 지금 현재 당선자와 낙선자 또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이 됐었겠죠. 이제 좀 지나면은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고 하는데요. 저는 그 결과라기보단 그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예상 또는 현상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상시 선거가 아닌 평상시에 정당들은 한 개 지역에 대해서 지역구에 대해서 그래서 지역위원장 또는 당협위원장 이런 형식의 조직을 운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지역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당협위원장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당원협의회 위원장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자, 그러면 4월 10일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남시는 한 개 지역구였었기 때문에요. 지역위원장,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현역 국회의원인 최종현 국회의원께서 지역위원장을 하고 계셨죠. 당연히 이제 하남시 지역의 사령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이 없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원외위원장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대부분 통상 이제 국회의원이 하게 되는데 원외위원장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창근 전 당협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을 했습니다. 정당 활동이라는 것이 선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타의 활동, 당원, 각자의 당을 대표하는 정치 활동들을 하고 계셨는데, 지난번 선거를 하면서 이제 이게 무너지는 거죠. 조직이 무너지고 새로 개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최정은 국회의원께서는 이제 불출마를 선언을 하셨었고, 그거는 상관없이 이제는 지역위원장에서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나오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협위원장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의미, 후보들 간의 경쟁에 대해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로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는 하남시 지역에 사령관들이 없는 거죠. 지역구에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변수는 또 하나가 더 있죠. 지역구가 하나였으니까 두 개로 변경이 되겠죠. 하남갑과 하남을. 자, 그러면은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간에 향후에 이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가 당연히 필요하게 되겠죠. 예상컨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선자들이 자기네 지역구에 지역위원장을 맡는 게 아마 거의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남갑에는 추미애 당선자께서 지역위원장이 당연하실 테고, 하남을에서는 김영만 당선자가 당연히 지역위원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국민의힘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후보가 되어 있던 갑 같은 경우에는 이용 후보가 지금 현 의원이죠. 이용 의원이 당협위원장이 될 것이냐? 하남을 같은 경우에서는 이창근 후보가 전 당협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을 계속할 것이냐, 이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미루어 보게 되면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원들이 뽑는다든지 지역의 당원들이 뽑는 게 아니라 공천과 같이, 어떻게 보면 공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같이 중앙당에서 지명을 하는 경선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위원장을 지명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민주당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보면 이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엔 당협위원장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경쟁이 생기는 거죠. 정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당협위원장이 해야 될 일들은 지역에 발생되는 각종 현안 문제를 정당을 대신해서 그 나름대로의 정치 활동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중간에 이제 그 앞으로 2년 뒤가 되겠죠. 지역 선거에 대한 공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2년 뒤에 이제 또 다시 이제 지방선거를 하게 되는데 경기도지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남 시의원까지 또 비례대표까지의 어떤 후보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공천권은 과연 누가 가지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을 수행하게 될 당협위원장, 민주당은 제외하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선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경쟁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엔 앞으로 4년 뒤 다음 선거에 본인의 당, 국민의힘 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우위를 점하고 조직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국회의원이 되는 것과 당협위원장이 되는 것 둘 다 매우 어려운 일이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언제 하게 되느냐? 제가 예상을 하기에는 중앙당이 정비가 되면 하지 않을까요? 중앙당도 지금 현재 당 대표도 뽑아야 될 거고 원내 대표도 뽑아야 될 것이고 그 조직이 정비가 되면 당연히 이제 지역구 조직을 정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위원회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을 당협위원장들을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그 낙선자들 또는 공천에서 떨어졌던 경선에서 배제됐던 나머지 정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지방선거나 또는 다음 그 총선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런 걸 하시려는 분들은 벌써 물밑 경쟁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내 자리야, 이 자리는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지난번 총선 때 그 하남시의 지역구가 갑과 을로 분리가 되면서 그 약간의 혼란이 있었죠. 왜냐하면 향후에 그 국회의원 선거뿐만이 아니라 지역구가 아니죠. 지방 선거에 대한 아마 그 지역 선거구 조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시의원, 도의원들 같은 경우는 3개죠. 3개의 지역 선거구가 있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4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가야 또 확정이 되겠죠. 그리고 인원수도 조정이 될 겁니다. 시의원이 현재 10명인데 어떤 밀설에서는 12이나 13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의원도 지금 3명인데 4명은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현재의 예상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의원을 목표로 하는 분들, 도의원을 목표로 하는 분들 또는 시장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어느 분이 지역위원장을 하느냐, 어느 분이 당협위원장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소지가 될 수 있고요. 다음에 내가 어디에 출마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내가 어디에, 직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어디에 줄을 서야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어디에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물밑 작업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선거 때 내가 공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지난번 선거 때 내가 그 어떤 후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우위를 점해야 되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공천을 받아야 된다, 나는 너보다 위다 아래다, 내가 받아야 된다, 네가 받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벌써부터 신경전을 펼치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차기 시장, 하남시에서는 국회의원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직책이죠. 물론 시의원, 도의원들 다 중요하겠지만 이 하남시라는 그 시를, 조직을 끌어가는 시장이라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도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고, 어찌 보면 가장 잘 뽑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 시장 후보를 그러니까 누가 될 것이냐, 각 당에서도 물밑 경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아군이었지만 바로 뭐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왜? 공천 받을 수 있는 자리는 하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 중에 승리한 자가 시장이 되는 거고 있잖아요. 민주당으로 놓고 보더라도 꽤 여러 명의 시장 후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보더라도 지난번 시장 선거에 나왔던 분들 있죠. 그 다음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을 하거나 또는 공천을 못 받았지만 시장 선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냥 따져봐 봐도 꽤 여러 명이 있고, 그렇지 않지만 이제는 그런 정도의 체력이 되고 그런 정도의 모양새가 나는 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시의장을 마친 강성삼 시의장께서 나도 한번 시장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전임 시장이었던 김성환 시장, 내가 한번 옛날에 못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가장 큰 피해자 또는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강병덕 전 후보께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얘기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오수봉 전 시장이 내가 미워도 다시 한번 해서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누구를 공천하게 될 것이냐, 이런 그 역학관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전 시장 선거를 할 때 예비 후보가 10여 명이 넘었습니다. 10명이 넘었었죠. 그리고 그 10명 중에 누가 공천을 받았느냐, 현재 시장이신 이현재 하남시장께서 받았지만 경선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후보들이 경선을 받았지만 경선이 없이 단수 공천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10여 명이 되시는 분들 중에 10여 명 되시는 중에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시장이 잘하시긴 했지만 한번 경쟁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또 그 다음번 2년 뒤에도 하남시 시장 후보는 제가 봐도 엄청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후보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예전에 출마했던 분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얼핏 보기만 하더라도 삼선 도의원 출신 윤태길 도의원께서 시장에 도전한다는 얘기를 해도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하반기 시의장을 누가 하게 될지 모르지만 삼선의 박진희 시의장께서 지금 하반기에 하남시 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내가 한번 시장에 도전해보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연출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지난번에 내가 아깝게 공천에서 실패해서가지고 했지만 내가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벌써 물밑 작업을 시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위치 아니겠느냐. 그러면 지금 그 경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따라 정치를 꿈꾸는 분들, 시의원, 도의원 또는 기타 비례대표 이런 것들에 대한 다음번 지방선거에 대한 물밑 작업들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을 것이고, 이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겠죠, 그들은.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그때 가서 누구 공천하면 찍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쯤 우리도 고민해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 그건 어떻게 되겠지? 넥스트? 이건 어떻게 되지? 이래야 시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시민이 또는 국민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너무 무관심하다, 관심이 없어요. 걷다가 선거 때만 되면 빵빵 하다가 마지막에 당보고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리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지역구에 시의원, 도의원이 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고 이 사람들은 어떻고, 이런 평가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그 당시에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관심 아무것도 없다가 2년 뒤에 어느 날 하루에 선거해야 된다 그러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런 거 보고 찍게 되는 거고, 가번이냐 나번이냐 보고 찍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과연 지방자치제, 하남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상황들을 시민들에게 전해주는 역할도 언론이나 또는 기타의 어떤 시민단체 또 이런 데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있고요. 하미남도 그 하나님 미친 남자로서 이런 정보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유튜브를 찍어서 돈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남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하남 시민의 발전하는 의미 중에 하나로 이러한 역할,
시민들에게 미리미리 생각해 볼 건들을 얘기해 드리고 생각해 보게 하고 또는 그런 방향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결론은 간단하겠죠. 간단하겠죠. 하남 다음번 이번 4월 10일 선거가 끝났다면 다음 선거가 있겠지만 선거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일꾼을 잘 뽑기 위한 우리 지역의 일꾼들이 잘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미리미리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 같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야 지금처럼 당 보고 찍었다 또는 뭘 보고 찍었다 이뭘 보고 찍었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없이 우리 지역에 가장 도움되는 일꾼들을 뽑을 수 있는 내 힘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미남 TV 운영자 하미남 10년석이었습니다.